네, 저는 유전학의 발달에 대해서 발표할 최승환입니다. 일단 안젤리나 졸리의 경우에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2013년 양쪽 유방을 절제하고 2년 후에 최근인 2015년에 자신의 난소까지 절제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PRCA 유전자라는 게 관련이 있는데요. 이 유전자는 원래 손상된 DNA가 있으면은 이 BRCA 유전자가 그 DNA를 찾아서 다시 복구를 해주는데, 이 BRCA 유전자에 손상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DNA가 손상됐을 경우에 그것을 복구해주지 못하게 되고, 그 경우 암 발병률이 저렇게 엄청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서 먼저 유전자의 개념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엑손과 인트론이 있는데요. 엑손은 유전자를 발현시켜서 다른 단백질을 만드는데 필요한 부분이고, 인트론의 경우에는 필요 없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멘델은 이러한 분자의 DNA에 있는 분자 생물학에 대해서 말할 분자에서 DNA 그런 뉴클레오타이드에 대해서 그런 것을 유전 대립상이라고 말했는데요. 일단 여기서 게놈 프로젝트가 시작되게 됩니다. 여기 게놈 프로젝트는 먼저 1990년부터 2003년까지 그 다음에 현재까지도 아직 개량이 일어나는 계획이며 세계적인 프로젝트였고, 그 결과는 단백질 지정하는 유전자는 3만여 개, 게놈의 45%는 반복 배열이며 비유전자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SNP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 생명의 비밀을 풀어줄 게놈 지도가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과학자들은 혁명적 사건이라며 지금 흥분하고 있습니다. 박재용 기자의 심층 보도입니다. 흔히 알았던 생명의 신비가 드디어 인간에게도 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인간 생명의 유전적 생산인인 인간 게놈 지도가 완성된 것입니다. This is a day of historic significance. This is the day where we rolled out the first edition of the Book of Life with our own instruction book for all time put into a public database. 인간의 세포는 생육대상의 염색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 염색체에는 DNA가 수다리 모양으로 길게 꼬여 있습니다. 인간의 유전 정보는 여기에 매달려 있는 염기들이 어떻게 조합을 이루고 결합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게놈 지도는 가장 먼저 유전병 연구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게놈 지도를 통해 결함이 있는 유전자를 쉽게 찾을 수 있어 치료의 길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유전병을 하나의 천형으로 생각을 해왔는데 그 원인도 모르고 그렇지만 이제 와서는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면 우리는 유전병의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암이나 성인병 등 난치병의 치료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질병은 흡연 등 내부 자극뿐 아니라 유전자의 이상으로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처음 분석된 20번 염색체의 염기 서열은 당뇨병, 백혈병 등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각 개인이 어느 질환에 걸릴 그 가능성이라고 하는 판단할 수가 있고, 그 개인의 생활의 생활 습관을 개선함으로써, 또 추천함으로써 질병을 예방한다든지 이런 일도 가능하게 되겠죠. 아까 제가 멘델이 유전의 특성에 대해서 말했다는 것과 그 다음에 분자 생물학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고전 유전학과 분자 유전학의 차이가 나옵니다. 고전 유전학의 경우에는 그런 생물의 유전을 그 생물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으로 생각하여서 교배를 막 해보고 그런 확률을 구하거나 그런 특징을 구하는 것이었지만, 분자 생물학에서 이 왓슨과 크릭이 DNA를 발견함으로써 분자와 그런 당과 인산 염기로 이루어진 분자 물질에 생명의 정보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한 생물의 물질이 고분자 물질에 들어간 것이 그런 어떤 메커니즘으로 그러한 고전 유전학에 나오던 그런 유전 양상을 보여줬는지 탐구하는 것으로 나눕니다. 여기서 유전학이 발달되면서 유전체학이 나오게 됩니다. 일단 체학은 아까 분자의 DNA 발견을 통해서 체내의 다양한 생명 활동이 여러 유기적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통해서 나오게 된 학문입니다. 여기서 체학의
하위 항목으로는 이것 말고도 여러 개 많을 정도 다양합니다. 이렇게 생명활동에 대한 정보가 누적됨으로써 과학자들은 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대한 골머리를 앓게 되는데요. 그 결과로 나온 게 생물정보학입니다. 생물정보학은 생물 더하기 수학 더하기 통계학인데요. 여기서 생물정보학은 기존에 있는 생물 데이터를 전산학, 기계인식, 패턴인식, 시각화학 그런 전산학의 시스템을 합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항목입니다. 여기서 아까 DNA 게놈 프로젝트를 통한 게놈 프로젝트에서 사용된 방식이 생어 방식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원래 이것이 저희 DNA에 있는 디옥시리보스지만 여기 디디옥시보스는 3번 탄소 밑에 산소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원래 3번 탄소 아래에서 인산이 결합하게 되지만 3번 탄소 밑에 산소가 없으므로 밑으로는 결합하지 못하게 되는 원리로 생어 방식은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PCR 중화효소 연쇄 반응이 있는데요. 여기서 먼저 온도를 가해서 DNA 가닥을 분리한 다음에 온도를 낮춰서 프라이머를 붙이고 다음 온도를 다시 높여 연기를 계속 붙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생어 방식은 이 아까 그 연기 인산이 붙는 것을 멈추게 하는 DDNTP를 각각 색으로 표지하여서 조금씩 멈추게 시킨 다음에 각 색깔을 분석하여서 각 위치에 어느 연기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또 쓰인 방식이 샷건 시퀀싱인데요. 여기서 샷건 시퀀싱은 샷건이 한번 쏘면은 작은 것들이 여러 개 나가듯이 이 2000연기상 정도의 소형 가닥을 앞에서 500상, 뒤에서 500상 정도 해석한 다음에 10,000개의 긴 연기쌍을 그것도 조금씩 앞에서 뒤에서 분석한 다음에 이 2000쌍 여러 개가 이 10,000쌍의 기다란거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판단하여서 그 DNA 연기 서열을 분석하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NGS라고 차세대 연기 서열 분석 방식이 있는데요. 여기서 생어 방식을 탈피해서 이 4개 회사마다 다른 방식이 존재하게 됩니다. 제가 알려드릴 방식은 이온 토렌트 방식인데요. 이온 토렌트 방식은 여기 보이는 특수한 막을 이용해서 DNA 가닥이 막을 지날 때마다 연기가 4개마다 각각 미세하게 전하량이 다를 텐데 그 미세한 전하량을 구분해서 연기 서열을 분석하는 방식입니다. 이 연기 서열의 장점은 아까 보여드렸던 생어 방식과 샷건 시퀀싱에서는 PCR 중화효소 반응을 통해서 유전체를 엄청나게 늘려야 하지만 이것은 오직 한 가닥만 있으면은 이 방식을 통해서 연기 서열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온 토렌트 방식은 이 틈을 통해서 지나갈 때 아까 그 막에서 그 전하를 측정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 장치를 통해서 통과하는 연기의 전하량을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다음 유전자 연구의 방향에는 먼저 다양한 종의 게놈 지도를 제작, 종 간의 유사도를 판단, 그다음에 맞춤 의학의 실천이고 그 다음에 모든 연구 결과는 공익을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 NCBI는 미국 생명과학 연구소인데요. 여기서 블라스트를 통해서 일반인들 또는 외국 연구자들에게도 이 연기에 대해서 연기 서열에 대한 유사도를 판단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서 제가 먼저 입력해 놓은 거는 쥐라기 공원에 나오는 그 모기, 공룡 피 빨아먹은 모기에 있는 DNA인데요. 여기서 이것을 블라스트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나온 데이터 값 중에서 여기 ident는 유사도이며 이 value는 아주 만약에 이게 비슷하지 않더라도 우연의 확률로 비슷하게 나올 수 있는데 그 가치 값에 대한 값입니다. 이 값이 낮을수록 오히려 유사도가 높다고 볼 수 있으며 이 쿼리 커버는 여기서 제가 입력한 데이터 값이 이 연구소에 있는 블라스트 데이터 값과 내에서 얼마나 커버 칠 수 있는지 그 데이터 값과 유사한 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퍼센트를 넣어 놓은 것이고요. 다음에 이 맥스코어와 토탈 스코어는 이 제가 입력해 놓은 유전자와 얼마나 비슷한지. 그 다음에 맞춤의학의 예로는 DNA 칩이 있습니다. 이 DNA 칩의 원리에는 mRNA의 경우에 전사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 mRNA를 역전사시켜서 그 전사의 반대 방향으로 해서 cDNA라는 것을 넣어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는 잘 안 보이는데 밑에 거 정상 조직은 푸른색, 위에 암 조직은 적색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 칩에 넣어주게 된 다음 조사를 하려는 사람의 유전자를 넣어주면은 이 cDNA의 경우에는 한 가닥이기 때문에 결합하게 되는 DNA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세척 과정을 통해서 결합하지 않은 DNA를 없애주면은 만약에 이 조사하려는 사람의 체내에서 암조직이 있다면은 이 암조직 cDNA와 결합하였기 때문에 세척 과정에서 씻겨나가지 않고 남게 되면 그러면 여기서 적색으로 남게 됩니다. 그러면 이 조사에서 적색으로 나온 것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그 조직에 대한 암이 있다는 것이겠죠. 이거 날아갔다. 대한 그 뉴스를 보겠습니다. 의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수명은 연장됐지만 현대인들에게 각종 암과 만성질환, 치매도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10년을 맞아 이런 질병들의 희망인 차세대 의학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점검해보겠습니다. 첫 순서로 유전자 의학에 대해서 나윤숙 의학전문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대학병원 교수로 일하는 유 남성은 평소 남들보다 술을 훨씬 잘 마셨습니다. 최근에야 유전자 분석을 통해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그 알코올 분해소가 두 개가 전부 아주 기능이 좋더라고요. 이젠 피 한 방울만 기계에 넣으면 사흘 만에 사람이 가진 2만 개 유전자의 30억 개의 염기 서열을 전부 알 수 있습니다. 각각의 유전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밝혀진 건 10% 정도. 다행히 암과 관련된 유전자 이상 분야는 비교적 많이 밝혀져 몇 년 안에 어떤 암에 걸릴 수 있는지 예측이 가능해졌습니다. 아직 유전자 자체를 직접 치료할 수는 없지만 자신이 어떤 암에 취약한지 미리 알고 그 암을 예방하도록 생활 습관을 바꾸는 맞춤형 관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암에 걸렸을 때는 유전자를 분석해 어떤 항암제가 잘 듣는지 알아내 여기에 맞는 항암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지금은 종양 크기가 굉장히 많이 작아졌고요. 그리고 부작용도 없어가지고 이런 유전자 맞춤 항암 치료는 그러나 아직 임상시험 단계여서 모든 암 환자에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까지는 우리가 연구를 위해서 유전체를 분석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하면은 유전체 정보를 환자한테 잘 적용할 수 있게 하는가. 유전자 연구가 만성질환이나 정신질환, 성격과 관련된 치료까지 이어지려면 더 많은 연구는 물론 윤리적, 제도적 환경도 마련돼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유전자 과학 발전에 대한 목표 말고도 문제점이 있는데요. 과학 발전적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발전 과정이기 때문에 사회인식이 미비하고 아직 연구 지원도 부족합니다. 다음에 기술 인력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향후 몇 년 후가 기대되는 분야입니다. 다음에 윤리적 문제에 대한 것인데요. 먼저 연기 서열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게 아무리 어렵게 발견한 것이라도 회사한테 특허를 줘야 될지 아닐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고요. 또 인간의 유전자가 사람이 원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너무 밝혀낸다면 그것도 윤리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연기 서열을 분석하는 것에 대한 예로 마리어 대사의
BRCA 유전자, 아까 나온 유전자가 있는데요. 여기서 원래는 BRCA 유전자 1, 2를 발견한 이 회사한테 특허권을 신청했을 때 특허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2013년경에 시민단체와 수많은 그 연구자들이 재판소에 이 유전자를 발견인데 특허를 주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고소를 넣자 재판소에서는 만장일치로 특허권을 취소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마리어드사가 패소하여도 반반은 가져갔다고 볼 수 있는 게 이 cDNA 특허권을 인정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상 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